땅으로부터 생명의 싹이 움트고 이 생명의 싹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한다. 땅의 기운으로 자라는 세상의 모든 만물, 하늘 아래 만물과 함께 인간은 땅에 기대어 살아왔다. 스스로 생명을 품고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내는 땅. 땅은 삶의 근원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생명의 땅을 신성하게 지키고 땅의 소산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땅에 대한 경외심, 생명의 기원을 담은 공간은 지금도 아주 가까이에 남아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도시의 시계는 빠르고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쏟아낸다. 어제와 다른 오늘, 도시가 오랜 세월 쌓아온 기억은 아직 역사의 흔적 속에 남아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이곳에 우리가 잊고 있던 기억이 잠들어 있다. 사직단. 종묘와 함께 조선 왕조의 가장 중요한 재래 공간이었다. 하지만 도심 빌딩 숲 사이, 각종 편의시설이 가득한 이곳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세하게 어떤 곳인지 또 뭘 때문에 세워진 건지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어요. 옛날은 지금이랑 달랐다고는 들었어요. 여기가 사직단이고 여기 사직공원이고. 많은 이들이 사직공원으로 기억하는 사직단은 모든 생명의 안녕을 기원하던 공간이다.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도성 안에는 궁궐과 함께 종묘, 사직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심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 종묘는 역대 국왕들의 신의를 모시고 있는 곳이고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직단이 더 공적이고 국가적인 시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하늘과 땅의 이치가 깃들어 있다고 여긴 우리에게 자연은 신이었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만들어진 사직단엔 땅에 대한 신성함이 담겨 있다. 신과 인간의 삶을 구분하는 두 겹의 담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해 놓은 모습이 보인다. 사방의 홍살문 가운데 북신문엔 신들이 드나드는 출입구. 사람들은 이곳으로 드나들 수 없다.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라는 생각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든 삼척 높이의 단. 왼쪽은 토지의 신 사, 오른쪽은 곡식의 신 직을 위한 것으로 3단으로 쌓아 올린 장대석은 천지인의 조화를 상징한다. 생명을 기원하는 사직단은 무엇 하나 허투루 만든 것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땅이 없으면 설 수가 없고 곡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천자나 임금이 나라를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반드시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땅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 삼국시대부터 숭상되어 온 사직단은 전통사회에서 국가 그 자체였다. 조선시대 정치 이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 종묘사직. 종묘는 역대 왕들의 위패와 신주를 모시는
왕실의 사당이었다. 사적인 재래 공간이지만 유교를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 효의 상징.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를 올리는 사직단은 나라 전체가 생명을 기원하는 공적인 재래 공간이었다. 태조가 조선을 세우며 종묘와 함께 가장 먼저 축조를 시작한 사직단.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중심으로 종묘는 왼쪽에, 사직은 오른쪽에 둔다는 좌묘 우사의 원칙을 따라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다. 사직단의 축조 과정은 그 중요성만큼 자세히 남아있다. 태조 4년인 1395년부터 사직단을 조성했고 태종 14년인 1414년에 이르러서야 담장을 세우고 모양을 갖췄다. 조선시대의 유교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기반이 바로 이제 농업이라는 점에서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은 결국 국가의 안녕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비는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직에서 이제 기우제라든가 기청제라든가 이런 제사를 지내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하늘 제사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 정황들을 봤을 때 사직제의 위상이 종묘보다 높아지고 그래서 국가 의례에서 서열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됐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직단은 농사가 삶의 기반인 백성들의 염원과 이들이 나라의 바탕이라 여기는 왕의 신념이 담긴 공간. 정조 7년에 발간된 사직서 의궤에는 당시 여러 부속 건물을 거느린 사직단의 모습이 상세히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사직단 부속 건물은 신실과 안양청뿐.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생명을 빌던 성스러운 공간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했다. 일본에 의한 비극, 민족혼의 강탈은 조선의 법궁이자 왕실의 상징인 경복궁부터 시작됐다. 고종 32년인 1895년 경복궁 건청궁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고 이듬해 고종은 러시아 공관으로 파천했다. 경복궁은 더 이상 조선의 것이 아니었다. 1910년 치욕의 한일합방 이후 국권을 상실한 조선은 민족의 공간을 하나씩 잃어갔다. 국유지가 된 조선의 궁궐들, 부지는 변형되고 정각들은 매각되어 사라져버렸다. 왕실의 공간과 상징성을 철저하게 파괴한 일본.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전락시켰고 생명을 기원하는 민족의 뿌리, 우리 민족의 신성함까지 흔들었다. 사직의 여러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 다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직 제사 자체를 이제 폐지를 하죠. 그래서 이런 제사적인 측면은 주로 이제 내선 일체니 이제 황국 신민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편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1911년 사직단의 모든 건물과 땅이 총독부에 넘어갔다. 사직단의 넓은 대지는 잘려나가고 1923년 근린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변질되면서 본래의 신성함은 사라져버렸다. 사직단이 점점 더 변형이 심해지는 것은 일제 식민지 후반기 그리고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가 크게 경제적으로 개발되는 과정, 이 두 시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혼란기를 틈타서 많은 사회사업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1970년대에는 심지어 오락용의 사격장, 그 다음에 국제규격의 수영장까지 사직공원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빼앗긴 사직단. 한 번 잃어버린 이름은 도심 개발과 함께 더 낯선 것이 돼버렸다. 본래 사직단 주변은 점점 축소되며 도로공사 확장으로 정문도 원래 위치에서 14m 안쪽까지 밀렸다.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의 신과는 상관없는 시설들로 채워졌고 역사를 지키지 못한 우리는 생명의 기원을 조선시대 왕명을 기억 속에서 지워온 것이다. 지금 옛 이야기를 담은 역사의 공간은 조금씩 그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조선 왕조의 상징인 5대 궁궐은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세계의 자랑이 됐다. 사직단도 지난 1985년 복원 작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정비 중이다. 그리고 지난 2007년 사직공원 대신 사직단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담장 너머 사직단은 아직 낯설다. 그저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풍경 속에 주변은 아직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 사실은 일제 때 공원화가 됐지만 60년대, 70년대에도 사직의 경역이 현재와 같이 상당히 좀 축소되고 도서관이니 수영장이니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분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배치가 될 수도 있고 복원의 그 당위성만 내세워서 그냥 막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복원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지혜를 모아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이름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사직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공원이다. 시민들이 보기에 사직단은 그저 돌무더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궁궐하고 종묘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역사적 유적이다 이런 것을 쉽게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사직단은 그저 터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직대제를 다시 복원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사직단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사직단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8년 일본에 의해 폐지됐다가 지난 1988년 10월 다시 봉행되기 시작한 사직대제. 그동안 잊혀진 사직단의 이름을 되찾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날 사직대제 봉행은 덕수궁에서 시작된다. 전주일시 대동종약원 사직대제 보존회가 중심이 된 사직대제. 왕이 문무백관을 이끌고 가는 어가행렬은 덕수궁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지나 사직단을 향해 간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가는 어가행렬은 지금도 대규모 행사. 조선시대 사직대제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제례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궁 밖으로 나온 왕이 타고 있는 것은 외출용 가마인 연. 사직단 입구에서 왕은 여로 갈아타고 열을 따라 행렬이 사직단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정문은 평소 굳게 닫혀 있다가 오직 이날 하루만 열리고 비로소 사직단이 깨어난다. 제를 올리는 초원관인 왕이 판위에 서면 영신예로 사직대제의 시작을 알린다. 신실에 잠자고 있던 4개의 심판, 태사, 후토, 태직, 후직도 제단에 자리를 잡는다. 궁중의 술잔인 자계, 청주를 담아 신에게 첫 술을 올리는 것으로 초원관이 된 왕.
씨 뿌리는 봄과 곡식을 거두는 가을 정원이면 한 해 풍년을 기원하고 나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를 올리는 사직단. 지금 1년에 한 번 사직대제가 봉행되고 있지만 나라의 안녕과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는 의미는 변함없다. 사직단에 올리는 제물은 땅과 바다를 통해 두루 얻는 산물, 조상들이 날 것을 먹고 살던 시절을 기억하는 상고의 뜻으로 익히지 않은 날 것을 함께 올린다. 땅과 곡식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들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조 시대에는 종묘와 사직을 합쳐 종사라 했고 국가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직대제의 복원은 사직 정조 7년에 간행된 사직서 의궤를 바탕으로 하였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매년 교육생을 모집하여 연 10일 40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시켜서 사직대제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올해 중 길례에 해당하는 사직대제, 음악과 춤이 빠지지 않는다. 신이 오가는 신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나눠 앉은 악공들은 제례 절차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는데 가사가 있는 헝가와 가사가 없는 등가로 구분된다. 이때 음악에 맞춰 추는 문무와 무무는 문치와 무공을 상징하는 것. 문무는 선왕들의 문덕을 기리는 춤으로 피리 종류인 약과 깃털이 달린 적을 들고, 무무는 선왕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춤으로 나무로 만든 칼과 창을 드는데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도 즐겁다. 신을 보내고 나서 충문을 태우는 망묘제. 예감에 제례의 흔적을 묻으면 땅과 곡식의 신에게 봉행하는 사직대제의 절차는 모두 끝난다. 사직단에서 제를 올리고 난 다음 이제는 땅 위에 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이 즐길 시간이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러 온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음복의 기회.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신이 주신 복을 나누는 일이다. 사직대제를 통해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한 사직단. 이로써 과거성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 싶다. 잊었던 생명의 기억, 다시 되찾은 이름 사직단. 조선 왕조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의 공간은 한바탕 사람들의 축제가 끝난 뒤 다시 잠들었다. 담장 밖은 현재로 돌아와 세상의 요란함으로 가득하다. 우리 기억 저편에 잠들어 있는 생명의 기원.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함께 부르는 그 이름, 사직. 땅에 기대어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으로 모두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일깨우는 곳이다.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오롯이 과거의 얼굴을 되찾을 때 조선 왕조의 정신이 깃든 사직단은 잃어버린 역사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 지금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되살아날 것이다.